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5월 9일입니다. 또 오늘도 장 마감 직후에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발표가 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물론 낮아졌던 눈높이이긴 하지만 그 눈높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주가의 등락이 현재 구간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뿐만 아니라 밤사이 뉴욕 증시에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원 부장과 함께하고요. 월가의 소식은 어제 또 쉬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늘 외쳐주시는 좋은 아침이 정말 여러분께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의 기준이 여러분께는 뭘지가 또 궁금합니다. 저의 기준으로의 좋은 아침은 길이 막히지 않는 아침이 좋은 아침이에요. 운전을 항상 하고 오는 상황이라서 늘 이제 걸리는 보통의 시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이 있어서 구간 좀 길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그분은 참 여유롭게 출근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급한데 80km 구간에서 65km로 계속해서 달리고 계시는데 옆에서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런 길 막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하고 현실적이죠. 여러분들께 좋은 아침, 뭔가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혹은 든든하게 아침 챙겨 먹는 아침, 혹은 조금 출근을 늦게 해도 되는 아침, 또는 뉴욕 시장 내 종목이 오르는 아침이 좋은 아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보였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금요일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05% 장중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오후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4,138포인트 선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난 금요일장 2%의 상승 흐름을 장 초반에는 조금 반납하는 움직임 보였지만 역시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18% 올랐고요. 좀 주춤했었던 국제유가가 다시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배럴당 72달러 선 WTI 기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금값은 계속해서 2,000달러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저는 사실 이 소식이 가장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올해 미국 경제를 좀 비관하며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버핏 온께서도 주식을 파는데 내가 이거 들고 있어야 하나? 라는 그런 좀 투자 심리에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심리를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가장 주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CPI 발표인데 지금 현재 CPI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보면 4월의 CPI는 전월보다 0.4% 오르고 전년 대비해서는 5%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좀 이를 살짝 예측할 수 있는 물가 관련한 지표 전망치에 대해서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했다라는 거, 그러나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년이 3.9% 그리고 5년은 2.6%로 전달보다 0.1%포인트씩 함께 높아졌다. 근데 1년 같은 경우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발표되면서 0.3%포인트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관련해서는 이제는 여기서도 약간 보합권 등락, 지수처럼 등락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도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고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좀 안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지금 은행 사태를 엮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대출 기준이 강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자금이 이렇게 경색이 된다면 실제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3월 지역은행 파산 이후에 은행권의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실제 뭐 기준이 강화되니까 우리는 대출 못 받겠다 혹은 이제 대출 받으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기업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출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 혹은 이제 내가 사업이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더 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 수요, 대출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준이 공개했던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실제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약화됐는데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 이유로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또 위험 허용 범위의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나 향후 혹은 현재의 유동성 상대 악화 등을 꼽았고요.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신용 긴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신용 긴축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제 경제는 둔화시킬 것이고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이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이런 좀 긴장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 또 지난 주말에도 팩웨스트뱅크를 포함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최근 폭락세를 보였었던 팩웨스트뱅크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던 게 이게 은행권의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배당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팩웨스트 보통 배당을 늘린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좀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데 팩웨스트뱅크는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임의소비재나 그리고 은행권 종목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일부 제외하고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 그리고 또 정유주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정유주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제 코노코필립스 실적 발표 이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대 주가가 하락을 했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코노코필립스가 아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가 2.85% 하락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최대 50%까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좀 불확실성이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 반등 속에서도 정유주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엑스모빌은 0.4% 반등, 쉐보론은 0.39% 하락, 코노코필립스도 0.5%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 쉬어갔고요. 애플도 전날에 5% 넘는 가까운 상승을 뒤로하고 어제는 약보합권 마감 0.04% 소폭 쉬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64% 오르면서 291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AMD가 엄청 올랐습니다. 5.79% 강세.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등의 종목들은 0.5% 안팎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구글은 2% 강세, 메타는 0.2% 소폭
오름세. 그리고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각각 2%대 강세입니다. 디즈니가 아마 내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목요일 아침에 전달을 해드릴 텐데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주가는 올랐고요. 컨텐츠 종목들이 다 괜찮았네요. 오늘 국장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런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요. GM도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한 전기차 기업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루시드 역시나 뭐 손실 증가는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에 손실이 더 증가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오프닝 할 때쯤 봤더니 주가가 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는 8.3% 하락하면서 7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그러나 내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 그리고 1분기 실질적으로 손실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하락에 배경이 됐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에 주가가 2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18%,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주당 수익 5센트, 그리고 5억 2,500만 달러의 매출 기록이 됐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약하게 제시가 됐고, 연간 전망은 또 괜찮은 걸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을 우려하며 주가는 5%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잠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서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하락을 했어요. 찰스 슈왑이나 US 뱅크로프 같은 경우에는 3%대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은 상승하기도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쉬어갔네요. 약보합권 정도. 버커셔 해서웨이도 0.7% 강세 보이면서 326달러 선까지 고점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딱 보면은 빨간불이 조금 더 많았던데 뭐 그 약세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들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괜찮습니다. 뭐 타이슨 푸드도 깜짝 손실 별로 안 좋았네요. 타이슨 푸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손실을 기록했고 연간 매출 전망치 하향 소식에 주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 앞서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가 지도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실적 별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습니다.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내용이 오늘은 너무 약간 널뛰기네요. 좋고 안 좋고가 혼재가 돼 있어서 분위기가 마냥 좋다라고는 할 수 없었던 시장. 그래서 그런지 혼조세로 마감된 뉴욕 증시 분위기였고요. 저희 실적 관련해서는 잠시 후 월가의 소식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에는 첫 출연이신 거죠? 네, 5월에 맞아요. 네. 서로 5월이 언제 있었나? 네, 5월에 첫 출연하시는 우리 권동호 부장님. 오늘은 그래서 뭐 5월을 맞이해서 네. 우리가 5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확 이것도 아니고 확 저것도 아닌 이런 시장 네. 그중에서 4월도 그렇고 올 초부터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S&P 500이 아니고 S&P 5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네네. 정도로 일부 종목의 상승에 좀 너무 쏠리는 그런 시장이 연출됐잖아요. 네. 5월은 어떨까요? 네, 제가 지난 아마 한 2주 전에 4월 말에 나와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박스권이기는 한데 사실 지수는 거의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 정도 올랐는데 그 안에 특정 섹터들은 그래도 좀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지수를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도 4월 달처럼 이런 특정 sek터들만 좀 오르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지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 자료를 보시면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P 지수가 한 달 내내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쵸. 이때 지역은행 이슈가 다시 살짝 불거지면서 하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네. 하지만 이때 이제 지역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특히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지역은행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재무제표가 좀 부실한 그런 좀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좀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그나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도 뭐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았죠. 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수가 그냥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는 한데 S&P 500의 상승 대부분은 최상위 기업들의 기여 효과가 좀 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봤을 때 한 1%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S&P가. 그런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했습니다. 0.9% 올랐어요. 그냥 저희 형님들이 네. 다 끌어올린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상위 6개 종목을 보면 1%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 최상위 기업들 6개가 사실상 시장 전체 이상으로 다 그냥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관련주들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좀 소외를 이번에 좀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안 나왔으면 이 기여도도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빅테크들 말고도 일부 섹터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그 섹터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이제 식음료와 레스토랑 업체들인데 신고가 행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항영 위원님과도 네. 이게 진짜 먹고 마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가는 수요를 막을 순 없다. 그쵸. 이게 기업은 사상 최고가 기록하는 기업도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여기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펩시, 요 몬델리즈는 잘 모르시지만 오레오는 아시죠? 오레오. 네네. 오레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항영 위원님께서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오레오, 네. 허쉬 초콜릿, 몬스터 베버리지는 에너지 드링킹, 네. 맥도날드, 치폴레는 한국에 없지만 제일 많이 올랐네요. 네, 50%.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해 상승률이에요? 네네네, YTD입니다. YTD 기준으로 치폴레는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를 보면 네.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이 기업들은 이 올라간 그 가격들을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피가 올라가는데 지금 판매량이 유지가 되거나 이제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실적이 견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매출도 잘 나오는데 뭐 이익도 꾸준하고 뭐 예측 어쨌든 이 사업 모델에 대한 이제 예측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위기 이후에 재무제표가 취약한 곳에서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곳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큰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기사를 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가 이번에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가격을 10% 인상을 했어요. 10%나요? 한 네, 번에? 네, 10%를 인상을 했는데 방문객 수가 4%가 증가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올라도 간다. 네, 그리고 또 올린대요. 네, 또 올려도 갈 사람들은 지금 다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치폴레를 미국 가서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는 네. 중산층들은 가격을 올려도 무난하게 갔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좀 낮은 계층 같은 경우에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이 네. 먹겠다는 거죠. 저 브랜드. 네, 그렇죠. 가격대가 아마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세트 메뉴 기준. 하나 약간 단품 메뉴 브리또, 하나요? 예, 브리또 기준으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가격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굉장히 비쌌고 뭐 좀 다른 지역들은 좀 아마 10,000원 이하일 텐데. 그게 말이 돼요? 서울에서는 뭐 그러면 우리나라 뭐 롯데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다 햄버거가 10,000원인데 저기 충청도 가면은 뭐 8,000원이고 이런 거예요? 네, 가격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네.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양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잘 먹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치폴레뿐만 아니라 뭐 맥도날드나 펩시콜라나 전부 다 지금 매출이 다 올랐어요. 네. 가격도 올렸는데 그 수요가 생각보다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P는 올라가고 Q는 살짝 올라가거나 그대로거나 살짝 빠지니까 P 곱하기 Q는 결국에는 이제 매출은 이제 올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대형 제약업체들이 굉장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 그 수익률인데 뭐 사실 뭐 제약도 뭐 인플레이션 뭐 이게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뭐 약안 먹는다 아니죠? 싼 약을 뭐 자꾸 그러지는 않잖아요. 약값이 사실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기준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당뇨병이나 뭐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 가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좀 싼 약 없나요? 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도 결국에는 필수 소비자의 만큼 매출과 이익이 지금 탄탄한 그런 지금 섹터인데 네. 거기다 플러스로 성장 모멘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난리죠, 난리. 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일라이 릴리 이 두 업체인데 아마 뭐 앵커님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이거 위고비. 들어보셨어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 약을 먹고 살을 빼자고. 네, 맞습니다. 이게 먹는 건가요? 주사인가요? 주사예요. 주사. 네, 주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트위터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 어떻게 뺐냐? 이랬더니 위고비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셀럽들도 살을 이제 단기간에 10kg 이상 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위고비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급 제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네, 근데 이게 이걸로 살 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뇨병 약인데 부작용이 이제 살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약간 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위고비 말고 오젬픽이라는 또 다른 당뇨병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다 나가니까 오젬픽이라도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 오젬픽 전부 다 지금 수요 폭증에 공급 물량 딸리고 있고 이건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아마 올해 들어올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제 싹센다라는 거고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살 빼는 약인데 전부 다 노보노디스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사람들 다 아마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이게 엄청 커지겠다. 이거 성공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다라고 다 알고 일라이 릴리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온자로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마온자로라는 이 치료제를 아마 올해 말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현재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현재 위고비보다 조금 네. 더 좋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제약 업체들이 캐시카우도 안정적으로 꽂히는데 여기다 지금 성장 동력까지 새롭게 딱 이렇게 지금 부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위고비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포만감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맞아요. 더 먹지 못하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다이어트를 한 20년 했는데, 이게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싶어서 습관. 먹는 네,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 맛이 궁금해서. 아는 맛이 참 무섭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먹으면은 살이 단기간에 빠진다. 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뭐 플랜이나 이런 얘기 네. 있나요? 연말에 아마 연말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단기간에 빼야 될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비신부들. 건강상의 예비신.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네요. 아, 아니. 예, 빼야죠. 네. 예. 아무튼 예, 뭐 여러 가지 그쵸. 목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주사를 하다가 네. 또 안 맞으면 네. 이게 당연히 포만감이 이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다시 또 그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또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는 그냥 다시 요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어쨌든 이런 요새 비만 관련해서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빅파마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켰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난 그런 이슈기도 하고 제가 흥미가 많이 가는 이슈기도 합니다. 또 이외의 기업들 중에서 나이키도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나이키는 나이키는 아니네요. 아니고요. 기능성 신발 업체들이 네.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발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다양한 기능성 신발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여기 데커스 아웃도어와 이제 온 홀딩스라는 업체입니다. 온 홀딩스는 올해 100% 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브랜드가 있을까요? 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데커스 아웃도어는 이제 한 25% 정도 올랐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기능성 신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미국 소비재 기업의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를 지금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맨 처음에 어떤 지역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IPO를 하고 그 이제 IPO를 할 때 이제 전국구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네. 미국 기준으로, 미국과 북미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전국구에서 이제 안착이 되면 이제 주가가 그때 10배가 가고, 그리고 이제 전국구에서 더 안착이 되면서 글로벌로 진출을 했는데 글로벌을 성공을 하면 거기서 이제 10배가 주가가 더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100배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네. 네, 이 지금 말씀드린 뭐 데커스 아웃도어나 온 홀딩스도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알죠. 알죠? 네, 어그. 네, 어그부츠 만드는 회사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가. 네. 데커스. 네, 어그부츠를 만드는데 이 업체가 이제 기능성 신발인 호카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아마 현재는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요. 요 어그가. 근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호카랑 어그랑 매출 비중이 같아질 겁니다. 굉장히 빨리, 정도예요, 네, 호카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참고로 저 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더현대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니, 이항영 의원님이 또 이 브랜드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홍보대사처럼 그래요? 아. 이게 런닝화로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나이키 이외에 이런 브랜드를 처음 사봤어요. 기업을 계속 공부하다가 네네. 사겠다 하다가 결국에 이제 4월 초에 샀는데 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네, 편해요. 그 나이키에서 느껴지는 그 기능성, 그 편함과 좀 다릅니다. 네. 이거를 어떤 편함이요? 이거 신어봐야 약간 아는데 가벼운 발걸음? 네, 나이키보다 더 가볍고 어. 더 착화감도 더 편하고 착화감도 편하다. 네. 전반적으로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부모님 하고 사드려야겠네요. 있고 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많이 편해가지고. 굽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 네. 예, 약간의 키높이의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카도 좋고 네. 아마 호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미국에서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온 홀딩스. 그러니까 예? 이 기업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요 제품, 그러니까 요 지금 두 제품이 나이키 아디다스 워낙 이제 잘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가장 핫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제2의 룰루레몬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룰루레몬도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전국구 글로벌로 확장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 그 애슬레저 시장에서 약간 제2의 룰루레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요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호카에 대한 네.
엄청난 이야기. 호카 정말 좋습니다. 족저근만염 완치. 맞아요. 호카는 네. 미국 간호사들의 필수 신발이에요. 근데 조금 비싸다. 모양은 조금 약간 아쉽다. 폭신폭신하다. 슬리퍼도 편하다. 뭐 이런 많이들 아시네요. 광고 아닌데 네. 호카 코리아가 있네요.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는 PPL하고 있진 않고요. 예. 정말 기업의 뭔가 이제 제품이 잘 팔리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좀 올랐다는데 요 기업보다는 제일 많이 오래 올랐던 것은 네, 온홀딩스. 네. 홀딩스가 98%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디자인에 약간 모던하면 온이 조금 더 디자인은 모던하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오늘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식음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네.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를 한다면 사실 낮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올라서 뭐 이거를 좀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치폴레나 뭐 허쉬나 뭐 다른 그 업체들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런 식음료 업체들은 성장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를 했고 꾸준한 캐시카우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 들어오면서 그 EPS 다시 되면서 P가 지금 낮아진 건데 요 P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준까지 지금 다 오른 포워드 P 기준으로 지금 다 오른 상황이고 허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익도 오르긴 올랐지만 P도 조금 낮아졌던 그 부분 다 메이크업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더 막 치고 막 엄청 올라갈 지금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성장 빅파마들 뭐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 릴리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비만 이 치료제 시장이 직관적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엄청 커질 거라는 걸 느끼실 거고 아마 요 두 업체가 아마 선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고밸류에이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막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능성 신발 업체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네. 온홀딩스는 지금 60배고 데커스는 20배인데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이키가 한 30대 후반 그리고 룰루레몬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커스 같은 경우는 마진도 나이키보다 높고 성장성도 지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좀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팔로잉을 꼭 하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을 좀 뿜은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S&P든 나스닥이든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그나마 좀 이 기업들보다는 덜 탄탄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면서 좀 시장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너무 호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거 홍보 아니냐, 이거 사놓고 이거 얘기하는 제가요? 거 아니냐. 제가 그랬겠죠, 제가. 아. 그런 거 아니고 저 진짜 궁금해서 매장 찾으려고 저 홈페이지 들어봤는데 네네. 본사가 저의 그 필드죠. 남양주에 있네요. 바로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 본사로 전 찾아갈 기세인데요. 예, 호카. 하도 편하다고 하시니까 네네. 나이키보다 뭔가 다른 그런 편안함이라고 하니까 네, 여기 더현대 여기 예. 5층인가 거기 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시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어쨌든 뭐 빅테크 종목들 외에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이들 종목을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밟을 또 넥스트를 찾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넥스트를 찾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이 섹터 내에서 가장 주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을 이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을 사실 찾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비만 치료제도 둘이 제일 잘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 10대들이 이제 가장 핫한 브랜드가 이 두 개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다른 거를 찾는 건 의미는 없는 거고, 다만 이런 섹터들보다는 조금 다른 섹터? 네, 뭐 이런 섹터들은 우선 지금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섹터 말고 좀 덜 오른 섹터들이 아마 다음 뭐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주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 다른 종목들이 다른 섹터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좀 주도할 때 이 섹터들은 좀 쉴 거거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종목 외에 또 다른 종목들의 상승의 그 배경을 쭉 이야기해봤고요. 그에 따른 현재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심층 인터뷰 메리츠 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 또 자리를 비우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분을 찾으셨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어저께 가족과의 시간은 잘 보내셨습니까? 찾기 누가 찾아요? 한 분 찾으셨겠죠, 한 분 정도. 아닙니다. 네. 엄청 많이 찾으셨어요. 항상 없을 때 드디어 이제 잘렸다 이런 얘기 아니요, 많이 이항영 하시겠죠. 위원님이 월모브 버리고 가셨다. 어디 가신 거냐? 왜 이항영 위원님 안 나오시냐? 안 보겠다. 이런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비우시면 안 돼요. 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농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제 진심을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시장이 금요일 엄청나게 오른 뒤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금요일 날 좀 심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에 따른 소강 상태라는 표현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가 많죠. 한번 네.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걱정. 지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이러다 보니 경기가 또 이거 계속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시고 할 때마다 보면 물건값이 물가가 엄청 올라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오늘 좀 쉬어가는 뭔가 또 확인할 일이 남은 거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 한번 크게 움직인 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모두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시장의 큰 움직임 자체는 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종목별로 움직임이 있겠죠. 종목별로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있고 크게 내린 것도 있고 실망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도 급등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여전히 뭐 앞선 코너에서 이제는 이제 고무장가시도 이제 호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호카 그리고 아까 온러닝 이런 거 제가 작년부터 목이 빠져라 얘기했던 거잖아요. 호카 이런 것들. 그리고 어그 이런 거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뭐 운동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냥 신발이면 다 똑같지 이런 분들은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좀 진짜 돈을 버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면 넷플릭스 이런 것 좀 있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종목별로 좀 엇갈렸죠. 섹터별로도 큰 특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부터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3.5% 수준까지 좀 갔습니다. 다만 추세 전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큰 어떤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조금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역시 달러가 되겠는데요. 달러는 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작년 114
그 달러 114포인트 수준에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도 미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론 1,320원대 뭐 정도로 내려온 것 같던데요. 지난 어제 보니까요. 그래도 이게 좀 1,300원 이하로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 저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달러는 일단 오늘은 좀 보합 정도에서 오늘 마감된 흐름이었고요. 유가 이제 반등한 거 오늘 그래서 오늘 에너지 주가 좀 움직임이 있었고 뭐 에너지 안에서는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또 좀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정도가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2,000달러 위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이게 2020년 팬데믹 직후에 진짜 모든 것이 암울했을 뭐 세상이 끝날까, 뭐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때 수준까지 다시 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저는 이 가격대를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이해는 않으나 여하튼 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반대편에서 보면 주시장 영향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리세션 우려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을 사는 거잖아요. 물론 리세션의 우려감 그리고 세상의 불안감 때문에 소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를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분들의 있는 분들은 가상화폐보다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가상화폐를 그런 걸 목적으로 사는 분도 있죠. 이걸 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금에 대한 그런 수요는 그런 쪽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 그런 수요에 플러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 우리 인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의 결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 시기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뭐 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결혼이란 그런 것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어찌됐건 많은 사람이 요즘 비혼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못했던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결국 금의 현물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 최근에 금의 강세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주말 사이에 가장 있었던 큰 이슈는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계속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이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팸이 이번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네. 했는데 주가가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작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좀그 익스포저가 크다 관련된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데 딱히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네요. 아마 어제 그저께 월요일 금요일 날에서 계속 미장원 시간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네. 걸로 알고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팸에 대해서 크게 저는 잘 그럼 누가 장우석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장우석 부사장의 이 두 종목 몇 종목 있잖아요. 엔비디아 플러스 이팸이죠. 네. 미장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네. 미장원 여러분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미장원을 통해서 이제 이팸을 다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차트 보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하락률이 좀 커서 그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는 뭘까요? 엄청난 수익률인데. 이게 보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 토요일 날 오전에서 한 오후까지 계속하는 것이 벅스의 주주총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뉴스 보신 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프로도 거기 현장에 가셨던데,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벅스의 주주총은 상당히 이슈거리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했는지 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뉴스 뭐 아마 토요일 날 이런 미국에서 가장 지금 클립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혹시 보셨어요? 13살짜리 네, 여자친구가 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소리 나는 친구의 그런 것들. 그리고 13살짜리 친구가 자기 6번째 주주총회에 참석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벅스에 상장한 이후에 378만 프로 올랐습니다. 주가가요. 같은 기간에 S&P 500이 24,700%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관전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한 거거든요. 그날이요. 좋은 주식이요. 물론 좋은 주식을 잘 골라야 되겠죠. 좋은 주식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유일하게 돈을 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의미 있게 때 갖고 왔고요. 그래서 벅스 S&P와 S&P 500의 1965년 이후의 성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얘기했고요.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성과, 가치 투자 앞으로도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실 분도 계시고 약간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분 있는데요. 찰리 먼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치 투자가 다 좋고 다 좋지만 앞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 세계의 어떤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한 것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워런 버핏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물론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돈을 벌 기회는 넘쳐난다 얘기를 다시 했는데 돈을 벌어들인 기회가 넘쳐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제가 그냥 직역한 건데 덤이란 말 있잖아요. 영어로 덤. 덤 인베스터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네는 뭘 하느냐? 자기네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공포의 주식을 사고 탐욕할 때 사람들이 판다는 거 하잖아요. 딱 그럴 때 자기네는 지금 줍줍해 왔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도 자기네도 넘쳐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주식의 어떤 무브먼트는 항상 있잖아요. 매일매일 있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뭐 외부 악재, 단기적인 뉴스거래에서 움직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좋은 주식을 잘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단순하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것이 역시 최애 주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역시 애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애플은 계속 더 좋은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팀 쿡에 대해서 진짜 극찬을 했습니다. 팀 쿡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그 후계자로 됐을 때 보면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뭐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뭐 되느냐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는 최고의 CEO 중 한 명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진짜 좋게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도 많은 애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지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애플을 여전히 대한 사랑 다시 한번 애정을 관심을 다시 표현했겠고요. 네. 오늘 시간에서 아마 그 관심 있는 주식이 한 2개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네, 그리고 아마 페이팔이 있을 것 같은데 페이팔도 페이팔은 있고. 질문하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네. 페이팔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적 시즌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낮췄을 겁니다. 지금요.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팔과 스퀘어 이런 것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결국은 경쟁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누구다? 애플이라는 경쟁자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특히 그 죄송합니다. 페이팔과 스퀘어는 모두 다 비트코인의 노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팔란티어는 3개월 전과 똑같은 일이 오늘 반복됐습니다. 3개월 전. 3개월 전에 기억하시죠?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 급등했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흘러내리면서 다시 제자리 많이 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다시 시간에서 23% 오늘 급등, 23% 급등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워낙 많으시잖아요. 팔란티어요. 저분이 CEO. 이분은 알렉스 카프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두 사람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투자자인 피터 틸. 피터 틸은 페이팔 같은 데도 투자한 사람이고 피터 틸은 한 모든 투자에 뭐 10배, 20배 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 사람 투자자고 팔란티아 이 알렉스 카프가 CEO인데 이 사람도 기이하면서도 우리를 보면 그 비판하는 사람은 시건방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자신감 뿜뿜이다. 자신감이 넘쳐나는 분인데요. 작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 있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도 어려울 때 보면 수많은 자기네들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자기네는 오히려 좋다는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주위에 지금 현재 업계에 있는 경쟁자들이 대부분이 죽을 거라는 얘기였고 그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 이번에 또 오늘 상향시켰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연말까지 매분기 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자신감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요 그림 보시면 정부에 대한 정부 관련된 매출 20%, 민간 기업도 이번에 15%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요 화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비타라든가 갑 에비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플러스로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네트 인컴 그리고 순현금 흐름이 아주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당 이익 5센트, 전망이 4센트였는데 핵심은 이것도 핵심이지만 지난번에도 3개월 전에 딱 같은 날 말씀드렸는데 이건 넌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넌갑. 시험 보셨으면 그 자격증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회계 기준을 우리가 보면 넌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일반적인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는데 미국은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국 갑이라고 기준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이제 넌갑인데 이거 갑이라고 했다는 건 상당히 타이트하게 봤다는 건데 지난 분기에 갑 기준으로 처음 흑자를 발표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번에 갑 기준을 갑은 GAPP입니다. 갑 기준을 보더라도 GAPP 하니까 알겠어요. 갑이라고 하니까 갑이 뭐지? 죄송합니다. 네, GAPP. 네, 그 GAPP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분기 흑자 전환, 이번에도 흑자 전환. 네. 그리고 했겠고요. 순현금이 업종 급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결정타는 이거죠. 그 올 한 해 최고의 이슈가 되는 최고의 키워드가 있죠. 주식시장에. 네. 아시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AI? AI죠. AI 세상에 자기네가 리더다. AI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앞서 있다. 리더가 될 거라는 또 자신감 뿜뿜 하는 소리 하면서 오늘 또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딱 요때라고, 이건 이제 일본을 갖고 왔는데요. 딱 요때라고 보시면 요때. 딱 3개월 전에 요때가 급등했던 때거든요. 요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나요? 저 때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네. 이번에는 안 흘러내리겠죠? 제가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요때 요날 제가 저는 주주라고 저는 엄청 위에 샀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저도 올라가길 원하지만 물론 이게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와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 올라갈 거라 보죠. 저도 이거 살 때 보면 앞으로 한 10년 보고 나서 정말 10배, 20배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샀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것보다는 앞서갈 수 있죠. 네. 앞서갈 수 있지만 너무 이번에 이게 올라가겠더니 지금 이거를 물렸던 뭘 또 사고 한 번에 이번에 인생을 한 방에 바꾸려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 자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신 분들 한두 주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 관심주로 갖고 가시는 분은 좋지만 이걸 지금 오늘 사거나 지금 사갖고 이거를 앞으로 $30, $40, $50 갖고 인생을 바꾸는 한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지난 3개월이랑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식을 올인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기업은 항공주, 네. 아메리칸 항공. 이제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JP모건이 아메리칸 항공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 이런 거 다 오늘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는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좀 투자 의견을 내리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투자 의견을 올려놨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 선호도가 없습니다. 저는. 없지만 이 팩트니까 오늘 보여드리면 아메리칸 항공이 3.5% 올라갔는데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26에서 29달러 올렸습니다. 29달러가 간다 그러면 더블이 간다는 얘기인데요. 부채 규모가 2025년까지 150억 달러를 줄이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60%는 달성했다는 얘기고요. 주가 뭐 싼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21년 2분기에 부채 규모가 피크였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여전히 35%가 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선의 수요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네. 국제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국내선보다 이제 국제선의 수요가 뚜렷한데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메리칸 항공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여행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한 건데요. 앞으로 12개월 내에 여행 가겠냐. 이건 국내 여행, 해외여행 포함됩니다. 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1등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75% 정도 국민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저렇게 물어봤을 많이 때 간다고요? 그만큼 여행에 대한 욕구가 커져 있다는 지금 얘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거 국내 해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요국가에서 1등 먹었습니다. 75%. 다들 이제 나가고 싶으시고 스페인, 이탈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행 그 욕구. 지역이 아니라 가겠다고 물어봐는 겁니다.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살아있죠. 1등. 다만 2019년은 완전히 회복하는 건 내년. 올해는 2019년 대비 95%.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항공주가 좋다는 얘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 굳이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항공주를 굳이 하신다 그러면 한 종목보다는 제트란 게 나을 거다. 편할 모아져 거다. 있는. 이거 ETF가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리오프리. 어웨이 같은 거 ETF. 다만 이것도 다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적자 회사가 널려 있습니다. 적자. 그쵸. 그렇게 있는데요. 만약 진짜 여러분들이 여행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행주를 한번 해보시다가 보시면 부킹홀딩스. 예약을 하게 되죠. 부킹홀딩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호텔에서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IHG거든요. 이건 참고 좀 말씀드리면 인터컨티넨탈이 있고 가장 큰 거가 말씀드렸잖아요. 헐리데이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것들. 제가 몰랐던 호텔 브랜드.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지만 저는 항공주는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인데 왜 이렇게 막 목요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쉬다 나오면 이게 피로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5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한 주, 마지막 주에 쉬는 날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 주까지 잘 버티시고요. 그 버틸 때 또 힘들게 버티지 마시고 좀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웃으면서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